시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있는 이곳은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도 젊음의 낭만이 물씬 느껴지는 제주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 문을 여는 첫 라이브 정말 귀한 분 모셨죠. 제주 지역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말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방역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제주 의학전문대학원이죠. 네, 예방의학교실의 교수로 계시면서 제주도 전체의 감염병 지원 단장으로 계시죠. 우리 배종면 교수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세 바쁘신데 고마워요. 와, 저는 제주대 처음인데, 진짜 멋진데요. 바다도 쫙 내려다 보이고. 네, 국립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도내 유일하고요. 아하. 여기 바로 이 주변에 이제 본부하고 연결되어서 운동장도 있고, 네. 또 교수 아파트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마침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오늘 좋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엄청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아유, 그렇긴 한데요. 네. 보건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네. 정말 작년에 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네. 대통령 포상을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포상이면 제일 큰 상이네요. 모르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아직 코로나19가 방역이 아직 끝나지 않고 전국이 심각 단계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을 이제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금은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2021년 2020년 한 해 동안에 전국적으로 볼 때 제주도가 사망자가 지금까지 한 건 생겼을 뿐이고, 집단 감염이나 아니면은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 지역사회 감염에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뭐 저 개인적인 어떤 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감염병 관련 지원 단원도 있고, 또 도나 6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이제 검역소, 그외 이제 경찰서, 119 소방서 등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아주 살신성인하시는 그런 노력과 함께 또 도민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가 났다는 점에서 이번 상의 의미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전체적으로 기뻐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 지금 모범 답안을 다 외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안 좋아요. 유튜브 방송이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딱 모범 답안을. 제가 도청에 있으면서 네. 환자 발생이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불구하고 뛰어나가서 현장에 가서 각 조사를 수행하고 하는 시간에 보고가 된 걸 가지고 다음으로 또 연결되고 이런 식의 스로간의 팀업이 알겠습니다. 밖에서 볼 땐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희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왔고요. 제주 지역 코로나 선봉장 우리 배종면 교수님과 함께 제주도가 어떻게 이렇게 잘 방어하고 있는지 비결도 여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코로나와 관련한 궁금한 질문도 직접 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 거 편히 물어보시고요. 자, 이제 근데 왜 우리가 제주도 이 대학에 좋은 곳이 많은데 왜 하필 여기 와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데인가요? 제가 점심 때 식사를 하고 난 직후에 이제 좀 거닐고 싶잖아요. 거닐 때 우리 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이제 숲인데요. 그래서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좀 사색도 하고
그래서 이야. 아예 이름이 오. 숲 상담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만나자 할 때 또 조용하게 깊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여기를 추천했습니다. 네, 숲 상담길을 그러면 천천히 걸으면서 네. 그 수상의 의미 또 코로나 관련해서 개인이나 또는 제도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네. 전문가 말씀을 좀 경청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네. 정말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문가시고 제주도의 브레인이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유권 해석을 좀 내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놀러 온 건 아닌데 예. 그리고 이제 PD까지 세 사람이고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근데 이 마스크를 꼭 써야 하나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야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있고요. 두 음. 번째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도 좀 숲길 같은 경우는 또 공기가 네. 나름대로 이제 이 식물이 내는 히트치권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음흠. 아마 방송을 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해도 그죠.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예. 연락을 받으면은 그거는 이번에 접촉이라기보다는 네. 다른 데서의 접촉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다고 볼 정도로 뭐 네. 긴장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 다 확인 다 했고 체온 체크도 다 했고 예. QR 코드 다 찍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뭐 놀러 온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양해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좀 벗고 이제 그럼 좀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제 숲을 그러면 이제 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선생님. 예. 아 이거 네. 아니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제 의과대학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또 예방의학 박사 이제 저희 같은 예. 교실에 공부했잖아요. 예. 근데 이 제주도의 교수님은 언제 오신 거예요? 제가 95년부터 98년까지 저희 충북대학교에 있었다가요. 네. 이 제주도의 의과대학이 개설을 네. 98년도에 하면서 그때 98년도에 이 예, 대학이 열었나요? 열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그때 왔죠. 와. 그러면 이제 최초로 국립대로 제주도가 대학이 생길 의과대학. 때 의과대학이. 아, 의과대학이 맞죠. 의과대학이. 의과대학이 생겼죠. 예. 그때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면 23년째.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오, 그러면 댁도 이 근처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저는 이제 시내에서 이렇게 오피스텔을 열어서 있고요. 아하. 처음에 올 때는 바로 여기에 이쪽으로 가시면 대학 교수회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회. 처음에 오시는 분들 정착하시라고 네. 여기서 3년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막 새소리도 들리고 공기도 맑고. 선생님 그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보니까 이렇게 막 전망도 엄청 좋더라고요.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예. 여기가 제주도에서는 바다도 보이고 산이 보이는 데가 좋은 곳이라고 그러는데 아하.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특히 저희 의과대학은 또 좀 높은 데서 있어가지고 어허. 바다도 보이고 또 산도 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여기서 지금 23년째 학생들 가르치시고 연구도 하시고 예. 네,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 교실에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그러면 그 제주도의 감염병 그 지원 단장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좀 경위를 봐서는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메르스가 우리 지역 우리나라를 휩쓸었을 때 그 141번 확진자가 확진 직전에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이 있었어요. 맞다, 그때가 맞다. 6월 15일인가 그랬는데 그것이 알려지면서 제주도 내에 좀 크게 한번 충격이 있었죠. 이제 그때 도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한 1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도에서의 손실이라는 게 이제 엄청나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제주가 관광이라고 하는 산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내부로부터는 특히 감염병에 대해서는 좀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2016년도를 넘어가는 과정에 예산을 확보했어요. 오. 지원단을. 그래서 이제 정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2016년 7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개소를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16년부터 그러면 5년째.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 단장이라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도가 어떤 감염병 관리라고 하는 거에 어떤 정책, 사업, 교육 등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 지원을 해준달까요? 교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자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미리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에서 예산 확보 및 사업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단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지원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실무는 이제 뭐 보건소나 도청에 네. 담당하는 분들이 하는데 예. 선생님이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자문도 하고 맞습니다. 기획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기술단이 지원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게요. 자, 러브님, 네, 여기 뭐 숲길이 너무 좋다고. 네. 여기는 지금 그 생각의 숲, 네, 제주대학교 안에 명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유진아이님, 새소리가 너무 좋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와 관련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개인적인 뭐 의학적인 것도 좋습니다. 네, 배정면 선생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들어갈게요. 예. 결론적으로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것 때문에 상도 받으신 건데 이쪽으로 오라는 거죠. 예, 네. 저쪽으로 가시죠. 예. 그 자랑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주도가 지금 현재 결과 어떤 면에서 돋보였다. 겸손하지 마시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봐서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세 번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월달, 3월달에 1차 파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8, 9월달에 2차 파동, 그리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3차 파동. 이 이제 파동을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초기에 이제 내세웠던 거는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의 지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사망자가 없도록 하자. 그렇죠. 두 번째는 지역 사회에 확산이 되지 않아서 깜깜이 환자가 없게 하자. 깜깜이 환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집단 감염이 최소화될 수 안 되게 아예 하자. 집단 감염. 우리 제주에 이제 산무 정신을 있잖아요. 산무. 아하. 그래서 우리가 산무 지표를 만들어 가자고 해서 노력을 하자고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지표는 선생님이 예, 제가 한 겁니다. 특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표다. 관리하자. 그 예,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1차 파동 때 음. 저희가 그 지표를 지킬 수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아마 좀 돋보였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2차 파동 때는 아쉽게도 집단 발생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지표, 나머지 두 가지 지표, 사망자가 안 생기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 확산 부분은 아직은 안 된다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또 노력을 하자고 했고. 그런데 이제 3차 파동이 되면서 아쉽게도 그 지켰던 두 개가 좀 이제 깨졌던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볼 때 현재 사망자가 1명 나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한 70만 가까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믿어지세요? 사망자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도 참 아쉬운 거가 네.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격리 중에 계셨다가 격리 해제 기준에 맞았어요. 그래서 퇴원을 하셨어요. 아하. 퇴원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악화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참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가, 완전히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도 뭐 그 사망자 면에서는 뭐 단연 가장 최고로 성적이 좋았고 한 명밖에 발생을 안 한 거니까요. 나머지 지표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가장 우수한. 그 3차 파동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제 환자 발생은 물론 감소되었고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제로고요. 아하. 신규 확진자가 제주. 어제는 있었습니다. 밤새 제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동안 있었던 환자도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도외라고 하나 예. 육지와 접촉에 의한 그분의 확진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서 현재 도내에서의 확진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현 시점에서 그렇게 봐져서 조금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그 관광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긴 거고 예. 그 제주도에서 오래 살던 주민들에게는
현재로서는 그 어제 오늘 사이는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쭉 해서 거의 깔아앉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훌륭합니다. 아, 그건 예, 제 말의 자랑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만하고 예, 대통령상을 받으실 만한데요. 그 질문이 몇 개 있어요, 선생님. 그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니. 네. 그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건가요? 그 발견하는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이제 이분의 취지는 지금 좀 늘고 있는 양상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예. 이제 이게 검사가 늘어나서 생긴 건지 실제로 늘어난 건지 아마 이걸 여쭙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코로나 현재 양상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거는 사실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가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본인이 의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해서 생겼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그래서 저희 제주도도 물론 이제 본인이 먼저 와서 하세요 하지만 정상이 있으신 분이 와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접촉이 했다고 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집단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 같으면 대대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사가 많아서 확진자가 생겼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분명히 실체적으로 지금 좀 아무튼 환자가 이렇게 딱 억눌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아, 그거는 뭐 사실이고요. 어. 네, 아직은. 근데 제주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지금 그 예, 얘기시네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또 질문 몇 가지만 더. 지금 JHS님이 조선일보의 최재천 교수님이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근거가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제 의견을 물어보는데요. 선생님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약간 어렵고 좀. 예. 그거는 사실은 이제 WHO가 우한 그 연구소까지 가서 이제 그 조사하셨던 그분이 이제 이야기해 주셔야죠. 우리가 잘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를 해상해 보면은 우한에서 폐쇄를 그때가 1월 23일인가 폐쇄 결정을 했을 때 도시 봉쇄를 폐쇄했을 때 그때는 폐쇄를 했을 때도 이미 우한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시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행자라도 오셨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주도에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돌아보면은 1월 27일 날에 그날이 이제 설날 연휴 하루 전날인데 네. 그때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1월 20일 날 이미 우리 제주 어제 인천으로 들어오시던 데서 확진자를 한 분 잡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도시 봉쇄도 23일에야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에다가 이야기했죠. 이거 설 연휴 전이라도 뭔가 긴급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지사님께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제주도는 아예 처음부터 심각 단계로 가자. 그랬었습니까? 1월 27일 날. 우리 그 본토하고 달리. 예, 우리 제주는 여기까지 시작하니까 1월 27일 아. 날 4단계 심각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무비자 입국 허용을 중단한다. 맞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주도는 이제 중국발 입국 금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난 다음에 우리 전국적으로는 2월 23일인가 그럴 겁니다. 27일간 간격이 있었는데요. 그 27일 앞에 제주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빨리 하고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발열 장치도 2월 1일 날부터 발열 시스템을 공항에다가 갖다 놓고요. 선생님, 그게 그러면 선생님이 기안에서 추진하신 거예요? 지사님한테? 그때 긴급하게 저희가 도청에 가서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시고 그래서 2시에 회의를 전 도에 그 도청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결정했죠. 진짜 나이스했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결정이 지금까지 사실 제주도가 막 관광객들이 막 수만 명씩 왔다 갔다 매일 하는데도 이 좋은 성적을 보이는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되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분명하다고 봅니다. 사실 예.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파장을 놨는데 네.
그때 27일 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심각이 되니까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마스크 우리가 뭐 그 80 마스크, 97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방호복, 의료와 관련된 물품 이런 것들을 바로 그날부터 구입을 들어갔어요. 아, 구입도 도에서 정부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바로 대단해요. 구입에 들어갔어요. 마스크도 그때 뭐 마스크 모자라다고 난리 났는데 그때 직전이죠. 전국적으로 하기 전부터 제주도가 마스크 구입 확보를 해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환자가 발생이 물론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만은 마스크가 없어서 방호복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작년에 막 우리나라 전체에서 난리 칠 때 제주도에서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찍 차단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마스크나 방호복도 빨리 준비했다. 예. 아, 도 차원에서. 예.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지청 교수님도 그냥 그 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의 기원이 우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얘기시겠죠. 중요한 건 이 역학적으로 지금 막 확 퍼지게 된 건 우한이 최초가 맞죠. 뭐 거기서 뭐 엄청나게 대규모로 발생을 했으니까요. 예. 아휴, 이게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와서 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중국발 입국 금지를 우리가 좀 서둘러 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쉽다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뉴질랜드나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다 일찍 막아서 지금 아주 결과가 좋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제주는 잘하신 거네요. 뭐 제주라고 하는 또 섬의 특성을 살리면서 음.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또 지사님의 어떤 결정 이런 빠른 결정들이 우리가 이 합심해서 방역을 하는 거 좋은 결과를 내는데 아주 거름이 됐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원희룡 지사님하고 친하신가 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전체적인 이야기. 아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생각해 보면요. 네네. 다음에도 제주도에서 해외 유입성이나 이렇게 해서 계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감염병이 도래한다고 느껴질 때는 우리 작년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조금 더 선제적으로 뭔가 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험은 이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위기에 당하더라도 잘 그거를 참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선생님 같은 전문가가 적시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주신 거네요. 제주 도민분들에게는 아주 해피한 상황이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 왜냐하면 저도 제주도에 살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 코로나에 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거는요. 네.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움이 이전에요. 네. 제가 2015년도 메르스 이후에 2016년도에서 도가 합심해가지고 이런 지원단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도에서 예산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 왔거든요. 지난 4, 5년간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당연히 감염병에 대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정책에다가 자문을 하는 거는 당연히 제 책임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했어야 되는 내용이죠.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정치하는 분들이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리더로 뽑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적재적소의 전문가를 이렇게 딱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서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올바른 정책을 시행해 주면 아주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의 이제 좋은 방역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작년 초 코로나 유행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잘 결단을 내린 부분하고 또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어떤 거가 큰 도움이 됐을까요? 그러면서 저분들 지나가셔도 됩니다. 네, 지나가시죠. 네. 저희가 4, 5년 동안에 이제 일을 했던 거가 뭐냐 하면은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우선
집중적으로 했어요. 아, 훈련. 그래서 한 4, 5년간 어떤 거 했냐면 방호복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방호복이 있는 경연대회도 했어요. 야, 방호복 경연대회. 제가 지원단장이 시상을 하는 걸 해가지고 어허. 보건소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방호복 있는 거 이렇게 이야. 경연대회도 했었하고 그게 하기 입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이니까 모르시는데 이제 네. 그걸 이제 경연대회를 하면서 이제 서로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러니까 그거는 코로나 전에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4, 5년 동안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였을 때 경연대회 하는 걸 이야, 가져가서 대단하세요. 훈련을 해왔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저로서는 해외에서 어떤 유입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관광 안내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 뭐 이렇게 단체로 오시는 분에서 그분에서 어떤 설사나 기침 발열이 그렇죠. 있으면은 어허. 그분이 제일 먼저 아실 거라고 봐서 어허. 저희 그 지원단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관광협회 임은진을 저희 이사로 이렇게 위원으로 모셨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운영을 기발하다.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작년이죠. 작년에 뭐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통역도 해야 되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역학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분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설문서도 중국어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통역도 해주시고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야, 그거는 정말 그 현장에 맞는 그 탁상 행정이 아니네요. 딱 필요한. 예, 좋은.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방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서로 합심된 모습이 또 그렇게 또 나타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네. 그 지역 사회 네트워크에 또 하나 이제 있다면은 우리가 학생들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뭐가 하면 중국에서 춘절이라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중국을 경에서 돌아오는 이제 유학생들, 우리 제주도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유학생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어떤 걸 했었냐니까 우리 대학생 중에 여름철에 학예 봉사식으로 해외 나가서 봉사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나가서 전혀 국내에서는 접촉하지 않은 여러 가지 감염병, 댕기열이라든지 뭐 등등에서 사망을 하는다든지 후유증을 가지게 되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 3년 전부터 각 대학마다 학생들의 그것을 봉사활동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나가기 전에 이런 필수적으로 예방접종해야 될 거를 하셔서 그거 했다는 걸 확인한 아이들만 내보내달라. 그런 이제 서로 간의 협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제 1월, 2월 달에 이제 특히 중국이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할 때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를 열어가지고 공항에서 픽업하는 이 시스템을 이제 갖췄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때 학교 대학별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던 그것이 또 하나 크게 쉽게 빨린 시간 내에 이 체제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공감이 가고 꼭 필요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참 그 이렇게 물 밑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수고해 주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다면은 네. 저희가 이제 1월 27일 날 그런 이제 사태 상황을 심각 상태로 선포한 이후에 취약 계층을 찾다 보니까 그때 이제 취약 계층 중에 하나가 요양기관에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점검해 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간병인들 중에 우리 또 제주도에도 이제 이렇게 중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간병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맞아. 듣고 네네. 우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각 요양기관에다가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혹시 춘절을 이용해서 중국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조그만 잠복기를 생각해서 당장 간병하는 거를 좀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선 좀 비공식적으로는 띄웠던 거죠. 그것도 중국 간병인들에게. 중국 갔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2월 달에 그때 2월 중순부터 대구에서 맞아, 대구 경북. 않습니까? 네. 그거를 뒤늦게 이제 저희가 추적해 보니까 청도의 그 대남병원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그
교회의 교주님의 형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식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31번 환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대구에서 이제 크게 퍼졌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 대남병원의 특성상 그때 간병인 두 분이 글쎄. 갔다 오셨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 분은 확진이 되고 네. 한 분은 추적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그건 뉴스를 듣고 제가 가슴을 설레냈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적절하게 제주는 잘 차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 간병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대남병원 장례식장만 알고 있는데 그 신천지.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뿌리는 중국에서 온 거다. 네. 그런 기사를 제가 보고는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아무 생각은 안 했죠. 우리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생각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모이고 모이니까 어떤 단단한 그런 방호벽이 쳐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더라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오늘날 제주 코로나 방역의 밑거름이 됐다 그런 얘기시네요. 평가받길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걱정이 커요. 지금 보면은 지금 400~500명 계속 나오는데 지금 좀 위태위태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진정이 안 되고 거리두기도 이게 더 강화될 분위기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국민들이 현재 관심사는 백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급기야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 2번 맞아야 될 걸 그냥 한 번만이라도 우선 맞자. 2회분 물량을 풀어서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처절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정부도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제가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건데 네. 그런데 백신을 수급이 원활한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맞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빨리 맞도록 하는 거가 중요한데 지금 백신 수급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주도는 지금 어떻게 백신이 돌아가나요? 저희도 오직 중앙에서 주는 그것에 대해서 백신을 할 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제는 아마 뭐 백신이 안 됐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어제는 백신 접종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이 백신이 이제 현재로서는 수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근데 휴일도 아니고 휴일이었구나 어제. 네, 휴일이긴 한데. 아니요. 그것이 어제 뭐 이렇게 딱 자른 게 아니고 네. 현재로서는 우리가 백신만 있으면은 이게 맞출 수 있는 접종률을 높이는 게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지금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상황이지 않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제주도로 뭔가 물량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물량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현재.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거가 오던 물량도 이제 온도가 잘못돼 가지고 맞죠. 처음에 또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근데 저는 환자가 발생했다 해서 이제는 조금은 초창기에는 이것이 질병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 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두려움도 떨고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네. 선생님 여기 앉아서 좀 한번 그럴까요? 얘기해 볼까 이번에는요. 네. 힘드시니까 예.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요 환자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뭐 사망률이 네. 지금 현재 1.67% 정도거든요. 1.7 낮은 건 아닌데. 네. 물론 이제 사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이제 매년 하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계절 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부분에서 발생자에 대한 부분에 너무 이게 민감해야 될 필요는 있는가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상황까지도 이제 온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발생자 부분을 중하게 여기는 거는 정책적으로 1급이라서 그러거든요. 1급이라는 것을 이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발생자까지도 모두가 격리 조치하고 하는 건데 현재 뭐 비슷한 상황에서 전파 방식도 비슷한 이제 계절형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매년 백신을 하고 음.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렇게 노인청이나 이런 분들에서 또 사망도 하시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매년 저희가 가고 있지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지금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거는 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정말 그 아주 근본적인 접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이제 확진자 내지는 이제 감염자가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 오히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사망률을 더 떨어뜨려 보자.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예, 아마 그런 정책적인 어떤 시각의 변화가 이제는 1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거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백신이라는 거를 우선은 맞을 수 있으신 분들은 맞은 다음에 이제 이것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백신은 그래서 이제 백신이 빨리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것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아마 코로나19는 우리가 옆에서 끼고 살아야 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가면서 지금 인플루엔자도 보면 매년 바뀌어가지고 매년 맞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요. 코로나19도 아마 변종이 이제 지금 계속된다고 하니까 그 변종에 맞춰서 우리가 맞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네요. 그나마 접종이 안 된 상황에서도 사망률이 2%가 안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100명 가운데 거의 2명이 죽는 거면 그 죽기 직전까지 갖다 살아난 사람도 뭐 대여섯 명 있을 거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망률에 네. 대한 걸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전제로 접종이라는 걸 해서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한번 이제 새로 시각을 달리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차분하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독감처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바이러스로 이해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게 가져가야 될 어떤 그런 준비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자, 오늘 배종면 교수님 모시고 여기가 여러분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거죠. 네, 생각의 숲인가? 너무 멋져요. 네. 이거 산림욕 해도 될 만큼 여기 이제 저녁 점심 식사하시고 이렇게 예. 부럽네요 진짜. 네. 제주 진짜 곳곳에 멋진 곳이 많네요. 캠퍼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또 공적인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백신을 지금 한동안은 또 주사기를 뭐 특수한 주사기로 뭐 용량을 늘려서 맞아야 한다 그랬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뭐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는데요. 이 백신을 뭐 뭐든 간에 파이자든 아스트라든 간에 원래 2번 맞게 돼 있는 걸 지금 물량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1차 접종으로 다 풀 것 같아요, 지금 정책상. 그거는 뭐 질본청에서 결정할 내용이고요. 어쨌든 지금 봐서는 많은 시간 내에 거의 오랜 기간 1년이라고 하는 게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영업자분들의 그 고통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권에 대한 침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희생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사망률이라고 하는 그거와 덕가시를 따져서 우리가 조금 더 큰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시점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거는 뭐 지원단장이라기보다는 일개 한 의과대학 교수로서 이야기 생각을 해보면은 예방접종에 있어서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주로 맡고 있었는데 사망이 예상보다는 좀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약을 이제 신약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보건 의료인으로서 늘 고민해야 되는 거가 치료보다는 해를 가하지 말아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에도 그렇죠. 어떤 약물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하더라도 인과성이 없더라도 치명적인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심각한 부작용이죠. 사망을 포함해서 이럴 때는 일단 임상 시험을 중지하고 그 인과성에 대한 걸 판단한 다음에 개제를 하거나 아니면 중단하거나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히 백신이거든요.
그렇죠.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맞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덕과 실에 있어서 실이 조금이라도 크면은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유해 사례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가 인과성은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그냥 무시할 내용은 아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인과성이랑 또 결국 출발은 통계적인 연관성이 좀 예외적으로 많아지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겸손하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유럽은 아직도 이 지금 뭐 나이 제한을 둔다라든지 뭐 한동안 여러 나라가 중단하기도 하고, 가까운 나라 일본은 아스트라를 아직도 승인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은 이제 미국의 CDC 승인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미국도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긴급 승인으로 갔는데 긴급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허가하되 조건부 허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료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것이 지금 이런 코로나19의 유행이 아니라면은 평상시였다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정도까지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이것에 대한 국민이 불필요하게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대학 교수로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어떤 내용이든지 전문가들이 매체에서 좀 편하게 말을 하면 좋은데, 참 요즘은 듣는 분들이 정파성에 따라 죽일 놈 살릴 놈 하니까 참 조심스럽네요. 아니 선생님, 근데 그러면 선생님 백신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현재 저는 제가 맞출 명단에 있어서 제가 네. 맞으라고 왔는데 네. 제가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 이유는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에 나가지는 않아요. 아, 현장에 안 나가기 나가시니까. 때문에 이제 더 필요하신 분에게 맞추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야, 선생님. 이 선생님 공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맞아야죠. 아이, 지금 빨리 맞으세요. 네. 그보다는 현장에서 나가서 이제 환자를 보거나 이렇게 일선에 계시는 분이 더 양보했다. 필요하십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제주대학 병원 선생님들은 많이 맞으셨나요? 어떤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아니 그럼 근데 이제 제주도는 보건- 몇 명이나 맞았습니까 지금까지? 그 통계는 제가 안 갖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환자를 보시는 그 분들은 맞은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어쨌거나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제주도 잘 하고 계신데 백신이 지금 접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량이 없어서.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된 일입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 지금 뭐 말씀을 못 하고 계시네. 아니 사실- 그 거의 신문이나 방송에 한번 요란하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뭐 들어올 때 뭐 근데 좀 온도 때문에 뭐 변질됐다고, 뭐 물량 제주도도 들어왔다. 그 다음에는 추가로 들어온 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네. 제가 실제로는 관여는 안 했어요. 백신 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게 알면은 분명히 이야기 드리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접종률이 팍팍 올라가지 않는 거에는 그 수급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총력을 기울여서 그 일본은 그 보니까 선생님 백신 장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자민당의 2인자가 유력 정치인이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백신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막 미국 파이자 이런 데서 갖고 오려고 막 지금 외교전을 펼치고 뭐 이런다고 난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TF팀이 불과 며칠 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그 백신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인 논란이까지도 벌어지지 않게 조금 더 CDC가 승인한 안전한 백신을 조금 확보했다면은 조금 더 국민들에게는 접종에 대한 안심을 하고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파이자 모더나인데 그거 좀 많이 좀 빨리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네, 뭐 모든 노력을 해서 지금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갑자기 행주 대첩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무슨 뜻입니까? 그 양민들이 안악들이 고생했다. 안약들이 고생했다기보다는요. 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행주 대첩이라고 하는 거가 그 한강을 등지면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배수했지. 일본이
이제 그때 이제 해군이죠. 해군들이 이제 해군 육군들이 이제 모여서 한꺼번에 조선의 육군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완전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런 전투에서 뭐 싸운 강항쟁에 이제 물러나게 했다는 그런 이제 대처반이니까 그 속에서 이제 행주에다가 그거를 돌을 쌓아가지고 그 돌을 던졌다 뭐 이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행주 이름이 행주지만은 그래서 행주산성이지만은 마침 행주 침하고 연결되다 보니 그래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가 백신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냐면은 이 마스크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마치 우리가 행주와 같은 뜻으로 이 마스크가 우리의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언젠가는 이 코로나19가 물러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이 현재에서의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전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해오듯이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잘 쓰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에 대한 부분을 잘 따라주신다면은 이것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아, 진짜 좀 안도감이 느껴지네요. 이게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죠. 좀 걸어가면서 또 예,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얼마나 걸어온 건가요, 선생님? 지금 한 절반 이제 왔나요? 절반 조금 못한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아, 너무 늦게 걷는구나. 그래 천천히 걸어가면서. 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네. 이 나무들이, 이게 원래부터 있던 나무들인가요? 그대로 뭐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둔 다음에서 길을 만들었어요. 대단합니다. 아니, 선생님의 제주 생활은 어때요?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 가르치고 또 뭐 감염병 지원단장 일도 하시지만은 여가는 어떻게 보내세요? 시간이 날 때 제가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가 제약이 되지만은 저는 올레길을 걷습니다. 아, 야, 올레길이 첫째는 야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트여 있기 때문에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분이 혼자서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래서 좀 제주도에 여러 코스가 있는 데서 여러 코스를 골라가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선생님은 어디를, 여기 제주도로 오는 분들에게,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다 좋죠. 그래도 뭐, 저 올레길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주 완전 예, 뭐 기념하는 도장 그런 것도. 찍더라고요. 예, 다. 맞습니다. 그걸 여권 하나 사셔가지고 네. 뭐 제주도 올 때마다 한 번씩 걸어가시면서 어. 그렇게 해서 정주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목표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주가 바로 바다도 있으면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산도 보이는 이런 코스들로 다양하게 잘 꾸미져 있어가지고 네. 뭐 어느 코스든지 다 좋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7코스 외돌개에서 예. 이렇게 저쪽 어디입니까? 법한 포구 가는 예. 길 아주 뭐 나이스한데 절벽을 그 다음에 또 8코스인가 예. 평대 대평인가 예, 대평리. 그 박수기정 있는데요. 거기도 또 멋있더라고요. 군산 오름하고 예. 아이 뭐 어제 다 가셨나 보네요. 제가 사실은 이제 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예. 아, 대단합니다. 다 도는데 한 400 몇 킬로라면서요? 아닌가요? 제가 예, 확실히 엄청 모르겠네요. 길더라고요. 예. 어쨌든 제주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코로나19의 그런 감염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좀 이렇게 마스크도 벗으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혼자서 이렇게 숲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예, 좀 숨도 많이 크게 마시면서 갈 수 있는 거라서 제가 그래서 올레길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오늘 시종일관 말씀드립니다만은 제주도가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코로나 방역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사망자가 지금까지 다 한 분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이 지원단장, 그 코로나 방역의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우리 배종면 선생님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욘디 특종이네. 아니 배종면 선생님이 백신을 양보했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주시라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지금 저도 이거 언제 맞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아무튼 좀 빨리 저 수급, 뭐 외교력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좀 다양한 종류로 빨리빨리 들어왔으면 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예.
예전에 비욘디에 나오셔서 이제 예. 그 결핵 이야기 하실 때 예. 바이타민 D가 어쩌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이나 뭐 프로 어디 좀 깊이 들어갔더니 이게 LTE가 끊어졌어요. 그 휴대폰을 끄고 네. 생각하시라고. 아, 그래서 그런가요? 아, 그 아무튼 중간에 좀 렉이 걸린 거 저 사과드리고요. 선생님, 근데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이제 제주 너무 수고해 주셨고 우리나라 전체 측면에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첫째는 제도적으로 뭐 정부라든지 뭐 행정 사이드에서 뭐가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현재로서는 보다 안전한 그런 백신을 수급을 확실히 빨리 해서 보급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시스템상으로 접종률 높이는 거는 금방입니다. 단지 약에 대한 수급 부분 때문에 어려서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만 빨리 확보해 주시는 거가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수비라고 봐지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 뭐 지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현재까지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만 하시면은 접종에 관계없이 우리가 코로나19를 뭐 물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또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가 우리가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는 감염병은 우리를 늘 괴롭힐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상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다 하면 마스크를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인이 스스로 먼저 하시는 식으로 해서 지역 사회의 전파가 재상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것도 또 하나의 현대 사회의 개개인이 또 지켜야 될 에티켓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가장 허술한 게 뭘까요? 개인 수칙 가운데 뭐 마스크를 잘 안 쓰는 건가요? 아니면 식당에서 말을 많이 하고 떠드는 건가요? 이제는 어떤 부분이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남으로부터 내한테 온다는 뜻도 있지만은 나의 것이 남한테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마스크를 주로 벗는 분의 그 이유는 숨이 차서 그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폐기능이 떨어졌다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마스크 쓰시기가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는 뭐 앞으로 생각해서 이제 또 60대가 아니라 90세 뭐 장수를 생각한다면은 이 폐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담배라는 이런 일부분은 조금 이제 끊으시고 오히려 폐기능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것도 앞으로 노화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 체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무쪼록 담배는 이 기회에 빨리 끊으셔야겠어요. 담배 피우는 분들은 이거 답답하죠, 숨 쉬기가. 숨 쉬기 힘들어 하셔서 마스크를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백신을 언제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한번 이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제일 네.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네. 전 그동안 열심히 마스크 쓰면서 어.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면 저도 차례가 오면 양보해야 돼요? 그건 개인적인 이제 판단입니다. 아, 뭐 이거 양보하게 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쑥스러운데요. 네네. 아, 그래 참 서글프네요. 네, 제주 방역 선봉장인 우리 배종면 선생님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먼저 맞으시라고. 아무튼 빨리 수급이 안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1시간이 넘어갔다. 예, 선생님 이제 네 오늘 이제 제주에서 네 베리타스 주임, 최선님, 금분씨님, 나나님. 아우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끊어졌는데도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숲에서 그 개인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일단은 그 현재 상황에서 차선은 아무튼 있는 물량이라도 빨리 맞아야죠. 아무튼 맞고 그 다음에 뭐 백신 접종 전후라든지 아니면 평소 생활 관리에서 뭘 제일 강조하고 싶으세요? 제일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은 불안이거든요.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이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전파하고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맞춰서 담담하게 그걸 규칙이라는 거 있죠. 준수, 개인의 위생 관리에 대한 준수 부분. 그런 부분, 이제 마스크 쓰고 손 씻게 하고 세제거리지 하는 이런 부분을 잘 준수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뭐 걸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바이러스 로드라는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을 수도 있는 찬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지키면은 나는 코로나19에서로 나는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뭐 식사하는데 옆에 네. 식당에서 누가 기침을 세게 하는데 너무 맨없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아직도 저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폐가 되지 않게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제주도의 코로나 방역은 이제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그런 게 나타나지 않게, 깜깜이 환자가 나타나지 않게 노력해야 되는 것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우리 지역사회 도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된 상황에서 1급이 아닌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것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런 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제주 방역 계속 좀 잘 챙겨주시고 건강하시고 예. 빨리 봐주세요, 선생님.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캠퍼스죠. 생각의 숲에서 우리 존경하는 배종면 선생님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끊긴 거 죄송하고요. 다시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월요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